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드노트 20일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유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네, 뭐가 잘 안 되신다거나, 이제 이야기를 강사한테 하셔야 될 게 있다고 하시면은 지금처럼 주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드노트 20일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엔드노트 홈페이지를 만약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은, 아마 엔드노트 2025 버전, 2025 버전이 이제 나왔다는 거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엔드노트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항상 이제 버전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이렇게 돼서 엔드노트 2025 이제 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출시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각 도서관별로 라이센스를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현재 도서관을 통해서 이용은 못 하시게끔 되어 있으시고 아마 이제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별다른 오류가 없는 것들을 확인이 되고 나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엔드노트 2025가 버전에 쓸 수 있다라고 아마 안내가 될 거고 엔드노트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 설치 파일도 엔드노트 21에서 2025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이드를 확인을 해보니까 21 버전과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방법들은 변하는 부분들은 없고 일부 기능들이 좀 추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들으시고 나셔서도 2025 버전이 새로 나왔을 때 다시 새로 설치를 하셨어도 이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 21 버전을 그냥 설치하신 상태로 이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21 버전과 2025 버전이 서로 간에 호환도 잘 될 거고, 서로 간에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어떤 버전을 쓰고 있을지라도 문제는 없을 듯 해요. 그래도 이제 좀 더 보다 이제 어드밴스한 기능들을 쓰시려면은 새로 나온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으시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21 버전으로 교육은 진행을 하지만 2025 버전은 곧 나올 것이고 도서관을 통해 안내가 될 것이고 다만 그 버전이 다른 버전일지라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과정들은 2번, 3번, 4번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과정들까지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택한 논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아티클들을 관리를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PC에도 수많은 PDF들이 이미 저장이 잘 되어 있을게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 문헌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등을 고민을 많이 하실 때 이러한 도구들을 찾아보시게 됩니다. 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로 통칭을 하는 이 도구들, 그래서 한국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들이 하는 일들은 레퍼런스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걸 관리 공유한 다음에 내 논문의 인용 작성 시 사용할 수 있는 과정들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끔 해주는 툴들이에요. 이런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개 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과 레퍼웍스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유료로 돈을 주고 구매해서 쓰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 무료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유명한 거는 뭐 조테로나 맨들레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서는 굳이 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만 딱 집어서 구독을 하고 이용자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배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사서들이 서비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유료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다른 프로그램보다 좀 더 파워풀한 기능 부분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생의학 분야에서 쓰시기에는 괜찮은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릴 거고 이미 프로그램은 사전에 안내가 됐던 대로 설치를 이미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하실 때는 내가 사용하는 환경마다 다 가셔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엔드노트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 첫 번째 나와 있는 용어들은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와 같은 기본적인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원문 파일, 그러니까 원문 PDF 전체를 먼저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수집하게 되는 거는 그 원문이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그 요약 정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퍼런스 정보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널 논문들의 하단에 있는 레퍼런스 목록을 떠올리시기보다는 여기에 더해서 초록 정보까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레퍼런스를 모아놓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모이는 저장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은 en이라는 파일과 .data라는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건 이따 잠시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있는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명칭은 저널마다 레퍼런스를 표기하는 형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좀 다르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맞춰줄 때는 다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 수작업을 하지 않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형식을 통일성 있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필드 코드라는 명칭은 이 MS 워드라는 프로그램과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서로 간 연동을 지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MS 워드, 엔드노트는 서로 완전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매크로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거를 필드 코드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이 필드 코드는 이따 뒤에서 제가 이 부분이 필드 코드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5 버전도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크게 변하진 않고 디자인만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각진 네모가 살짝 이렇게 라운드형 네모로 바뀌는 정도? 뭐 그렇게 좀 바뀐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한 거는 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엔드노트 화면 자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구성이 갈 겁니다. 크게 3열의 구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부터 우측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를 보시고 가장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으로 가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룹 패널에서는 전체 레퍼런스의 개수가 몇 건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44건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가운데 레퍼런스 리스트에는 이렇게 각각의 44건의 어떤 건들이 있는지를 리스트업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의 리스트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하시게 되면 가장 우측에 썸머리 탭에서 해당되는 레퍼런스의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인터페이스라 보시면 되겠고 메뉴나 뭐 다양한 기능들이 또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저희 주요한 기능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라이브러리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에 보이시는 대로 파일의 new나 또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게 됐는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아마 설치를 하셨으면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실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은 선생님들 저는 이제 바로 팝업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팝업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 2025 버전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그노어 해주시면 되시겠고 혹시나 업데이트 하세요라는 버튼이 업데이트 하세요라는 화면이 또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이그노어 디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하시겠냐라고 또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무시해 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5 버전, 21.5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헬프에 체크 for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아마 21.5 버전까지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2025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파일의 new를 누르셔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new 클릭. 이제 어떤 위치에 저장할 건지 언제나 이렇게 뭐 새롭게 만들면 지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파일을 정리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오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바탕화면을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 편하게끔. 그리고 기본 이름은 myendnote 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쓰지 마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
선생님들의 워드 같은 경우도 파일을 만들 때 문서 1, 문서 2 이런 식으로 안 만드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 파일명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만드시는 파일명에 어떤 규칙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작한 날짜와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명과 그다음에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많이 짓는데 이렇게 해서 좀 관여를 많이 이렇게 확인해 주게끔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육이 되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파일명은 숫자, 영문, 한글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또 재채기가 나면서 갑자기 비염이 좀 도져가지고 네, 좀 약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어져 있는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으면은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는 순서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신 게 이제 워드에서 새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탕화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했을 텐데 바탕화면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파일 하나와 그다음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파일과 폴더를 같이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 방식이 일반적인 워드나 파워포인트랑 좀 다르게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도 반드시 두 개를 같이 전달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파일만 전달하시게 되면은 여는 쪽에서 뭔가 에러 메시지처럼 출력이 되는데 대부분의 그 에러 메시지 내용은 데이터 폴더가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ENL 파일만 보내게 되면은 데이터 폴더가 없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펼쳐지게 될 거고요. 데이터 폴더만 보내게 되면 아예 실행도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를 압축을 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 대부분 압축은 이렇게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압축하는 툴들이 대부분의 PC에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USB나 뭐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공유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클라우드는 백업 용도로는 쓰시거나 뭐 자료를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용도로 쓰시는 건 괜찮은데 클라우드 상에 업로드를 해놓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생님들이 요새는 대부분 원드라이브나 뭐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내 연구 저작물들을 저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좀 대형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굉장히 안전한 저장소이기도 하고 온라인만 접속이 되면은 어디서든지 파일을 받아볼 수도 있고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매체, 하드 드라이브가 났을 때는 그 물리적인 손상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내 저작물들을, 연구 저작물들을 잘 공유할 수,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게 폴더처럼 이 폴더 내에서 내 작업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드라이브 퍼스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제 폴더가 아니에요. 이 클라우드 상에 있는 폴더입니다. 클라우드 상에 있는 폴더에다가 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러고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실행은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작업도 다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나 또는 내가 내 워드에다 인용할 때 에러가 출력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팝업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에 제가 문의를 다시 여쭤봐요. 혹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 클라우드 상에다가 엔드노트 라이브를 올려놓은 상태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거의 99%는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작업을 하실 때는 내 하드에다가, 내 PC에다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펀메드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 수집하는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는 검색을 하신 뒤에 샌드투라는 메뉴에서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몇 건까지 내보낼 건지 옵션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선택을 하신 뒤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겁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 지금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레퍼런스들이 수집이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메드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는 대부분은 뭐 선생님들이 그냥 펀메드.gov로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펀메드에 들어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은 펀메드란 데이터베이스는 잘 아시다시피 원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링크 형태로 보내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한 2만 개 정도의 저널을 보고 있거든요. 저희 도서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저널의 기본 검색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형의 저널들 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널들을 보고 있는데 이 저널들을 펀메드에서 이어서 보려고 하시면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반드시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펀메드의 펀메드 홈을 눌러서 또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펀메드 아이콘이 있으시죠?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셔야지만 도서관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걸로 권장을 드려요. 자, 검색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검색어는 선생님들이 편하신 거 아무거나 입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어서요. 그냥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키워드 입력하셔도 되시고 뭐 저처럼 그냥 제가 입력한 키워드를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화면까지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펀메드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할 건데 이 수집 작업을 할 때는 앞전에 우리가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를 그냥 백그라운드에 두신 상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열어서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신 뒤에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면 샌드투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샌드투 버튼 클릭해 주시고 샌드투를 클릭했으면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셀렉션 옵션을 보시게 되면 All Result on this page와 눌러보시게 되면 All Result Selection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All Result on this page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의 10건의 결과를 한 번에 수집하게끔 되어 있어요. 펀메드는 내가 검색어를 집어넣게 되면 한 페이지당 10건씩 보여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All Result on this page는 지금 보이는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ll result는 전체 결과겠죠? 그렇지만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10,000번까지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최대 10,000건까지만 끊어서 이렇게 내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 10,000번까지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아티클마다. 여기 숫자 1 보이시나요? 네. 검색 결과를 뿌릴 때 검색된 결과들마다 번호를 붙여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에 따라서 이제 10,000번까지 내보낼 수 있게끔 해주고요. 세 번째는 셀렉션 옵션은 뭐냐면 이 숫자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씩 셀렉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가 뭐 4번가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큼만 체크할 수 있어요. 자, 한 번에 올 리저트 하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요. 올 리저트 온 디스플레이로 다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올 리저트 온 디스플레이로 10개만 해보도록 하고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위에 상단에 저는 엣지라는 브라우저 쓸 때는 우측 상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확인이 돼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브라우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이 다운로드가 확인될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그러니까 나타나는 위치에서 다운로드가 나타나게 되면은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클릭 또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열려질 때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들어가실까요? 혹시 안 들어가시면은 주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자,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한 번씩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레퍼런스 리스트를 가운데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 건수를 확인하고 그 10건을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할 때마다 가장 우측 서머리 탭에서 초록 정보들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한 번에 뭐 이렇게 10건씩 수집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하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티클에 하나를 아무거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무거나 아티클에 하나 들어가서 아티클의 타이틀과 아래쪽에 있는 초록 정보들을 쭉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아티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네 라고 하시면 원문까지 보셔야 되겠죠. 그럼 원문의 우측을 대부분 타이틀의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들이 걸려 나오기 때문에 이 가장 위에 있는 걸 항상 누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가장 위에나 두 번째 이런 것들은 이 펀메드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하다가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행히 오픈 어세스로 열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열리겠지만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아래 있는 마지막에 있는 Find이라는 아이콘 요게 있으시면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경우예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펀메드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 Find 버튼이 반드시 생성이 됩니다. 이 Find 버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논문, 이 저널을 저희 도서관이 구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풀텍스트 파인더라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지금 보신 것처럼 풀텍스트 하고서 링크를 주게 됩니다. 이 준 링크를 따라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PDF 원문까지 열리는 페이지로 이동을 바로 시켜주게끔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페이지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풀텍스트를 이용하실 때는 Find 버튼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편리하게 원문을 집에서도 또 뭐 해외에 나가셔서도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것들을. 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과 초록 그리고 원문까지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시고 이 아티클을 내가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진행합니다.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면 Send to 버튼이 보이실 거고 똑같이 Send to 클릭. 네 번째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할게요.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그러면 똑같이 create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create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파일이 다운로드 될 겁니다. 아까 다른 건 뭐죠?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열기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똑같이 레퍼런스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레퍼런스 리스트 창에 하나만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앞전에 모았던 것들은 전체는 all references 영역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all references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레퍼런스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지금 막 수집한 것들은 imported references라는 항목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수집한 것들은 임시 그룹인 imported references라는 걸 형성을 해서 이 안에 넣게끔 되어 있고 누적은 all reference로 계속해서 누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기 화면과 함께 좀 추가적으로 안내 드릴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앞전에 계속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폴더에 가보시게 되면은 아마 해당되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게 되겠죠. 이 파일들은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예, 요거는 이미 우리가 받아서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지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서 바로 지워주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이미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워도 상관없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우측에 썸머리라는 탭을 통해서 정보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썸머리 탭 옆에 보시게 되면 에디트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에디트, 썸머리와 에디트. 에디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각각의 필드마다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는지를 상세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서, 이어, 타이틀 이런 식으로 항목을 구분해 놓고 있고 정보를 쭉 스크롤 내려보시게 되면 DOI 정보부터 메시 키워드, 앱스트랙까지 들어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보들을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항목마다 이렇게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요 안에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어느 영역이든지. 커서가 깜빡인다는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는 내가 워드나 메모장처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정보 중에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내가 직접 지울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정보 수정이 끝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은 내가 수정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내가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떤 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비어있는 필드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 비어있는 것들은 정보가 잘못 들어오거나 안 들어온 게 아니고
굳이 안 보내도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을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펌메드에서 이런 정보들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는 원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빼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필드들 중에서 항상 비어있는 필드들이 있어요. 어떤 필드들이 비어지게 되냐면은 스크롤한 중간쯤 가보시게 되면은 레이블이라는 필드도 늘 비어져 있고요. 더 내려가시게 되면 초록을 지나서 리서치 노트 이런 필드들은 늘 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어져 있는 필드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이 참고 문헌에다가 참고 문헌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남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기를 남기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주기를 남기실 때, 저는 이제 항상 권장드리는 게 이렇게 번호나 또는 뭐 알파벳 같은 걸로 이렇게 앞에다 좀 부여를 해주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로 한번 세이브를 해볼게요. 그리고 뭐 다른 문헌에도 뭐 똑같이 리서치 노트에다가 이번에 2번 해가지고 또 남겨보고 다른 문헌에도 또 3번 이렇게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코드를 잡아놓은 상태로 어떤 통일성 있게 1번들은 어떤 항목들로 쭉, 2번들은 어떤 항목들로 쭉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들을 이제 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번 또 한 번. 그럼 이렇게 이제 남겨놓게 되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냐면요. 내가 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관련된 이렇게 주기들, 내가 입력한 주기들을 리스트업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들 보이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라는 탭이 저는 지금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이렇게 10항목으로 나타내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안 나타나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 디폴트는 이게 디스플레이가 되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디스플레이 하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아마 어서 이어 타이틀 뭐 이런 것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아무거나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필드들을 표기할 수 있게끔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를 표기하게끔 설정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앞전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이블도 비어 있기 때문에 레이블로 하셔도 되시고요. 나는 리서치 노트를 하려면 리서치 노트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필드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나타난 필드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제가 아까 번호를 부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1번하고 2번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정렬해서 보고 싶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열의 항목명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열의 항목명에 따라서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을 정렬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게 가장 우선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1번, 2번, 3번 순으로 그래서 정렬해서 내 주기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 코드를 잡아놓고서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은 연도도 가능하고요. 저자명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물론 타이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정렬을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지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리서치 노트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각각의 레퍼런스에 필요한 주기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필드의 개수는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셔도 활성화 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머지가 전부 다 회색 음영체가 쫙 될 겁니다. 그러면서 클릭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건수의 개수를 넘어섰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우측에 썸머리 에디트 탭이 갑자기 이렇게 닫혀진 경우에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닫혀진 경우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시 썸머리와 에디트 탭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썸머리 에디트 탭이 닫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생성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엔도트 라이브러리 내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마다 레퍼런스 수집하는 방법들을 확인을 해볼 건데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마다 다 한 번씩 해보시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별로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게 됐을 때 그 캡처된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자료를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캡처해 놓은 자료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하게 주로 쓰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선정을 해놨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도 저런 데이터베이스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써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와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펀메드는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인데 의생명 과학의 주제 파트로 되어 있고 EMBase는 엘스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건데 동일하게 의생명 과학 쪽에 있는 주제만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펀메드는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에 만들었다 보니까 북미 쪽 데이터에 조금 더 충실하다고 보게 되면은 EMBase는 유럽이나 제3세계 국가들의 자료들이 좀 더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교집합은 있어요. 근데 각각의 고유한 값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연구하는 것들의 그 어떤 주제들이 전 세계 어떤 인종이나 뭐 국가 단위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될 때는 펀메드만 보시면 조금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EMBase를 같이 하셔서 그 데이터를 같이 충족을 시켜서 이런 구분한 구분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스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다만 이제 EMBase는 아까와는 좀 방식은 다른데 이렇게 select number of items에서 개수를 선택하시고 export라는 명칭, 아까는 citation manager였죠. 명칭의 메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명칭을 제가 메모를 해놨으니까 순서대로 가시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똑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기만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로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전 주제 분야를 색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SCIE, SCI 등급의 저널들을 갖고 있어요. SCI 등급을 관리하고 있는 클래리베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클래리베이트에서 만든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팩트 팩터도 이 회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레퍼런스들을 SCI급들로만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웹 오브 사이언스는 특히나 어떤 게 확인이 가능하냐, 아티클마다의 피인용 횟수, 우리가 그 아티클이 얼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아티클이 몇 회 인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이 아티클은 좀 가려지면 14회 피인용됐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익스포트 버튼 똑같이 명칭은 익스포트 되어 있는데 엔드노트 데스크탑이라고 아예 명칭을 딱 박아놨어요. 자기의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자, 스코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앞전에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전주제 분야 SCI급들의 저널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스코프스도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고 똑같이 피인용 횟수, 지금 여기 2439로 되어 있는 게 이 피인용 횟수거든요. 이렇게 피인용 횟수를 똑같이 다루긴 합니다. 다만 이 스코프스는 스코프스 등재 저널이라는 걸로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신뢰도나 영향력이 높은 저널들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전에 보셨던 EMBS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란 버튼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간호 쪽 파트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간호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시나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가시게 됩니다. 이 시나리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간호학 주제만 모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간호학 주제와 관련된 학술 논문, 전 세계 학위 논문, 전 세계 컨퍼런스 자료들이 모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내에 관련된 연구들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들의 간호학과 관련된 걸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2차 임상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또는 RCT 문헌들에 모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조금 더 임상적으로 근거 수준이 높은 아티클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코크란 리뷰즈나 트라이얼즈에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리스는 이제 국내 DB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홈페이지에 로그인 되어 있으시면은 상단의 서치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치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요.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총 84건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R 쪽에 가셔도 되시고 또는 국내 DB라고 되어 있는 여기 가시거나 또는 R 쪽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국내 DB를 클릭했는데 국내 DB 중에 리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학술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작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아티클들이 모여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구글에서 우선적으로 검색하시기보다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학술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먼저 우선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자, 리스는 캐리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색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 검색만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넣어보시고, 검색을 넣으시게 되면 통합 검색이라는 결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통합 검색에서는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등등처럼 문헌의 유형별로 나눠서 이렇게 3건씩 미리 보기 형태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티클을 수집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학위 논문 하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위 논문을 출간해 보신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 사항들인데, 내가 학위 논문을 출간하시게 되면은 내 학위 논문을 공개하겠느냐라는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동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문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티클의 원문을 보거나 PDF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학위 논문들은 이렇게 캐리스의 리스를 통해서 보시면은 거의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개되어 있는 학위 논문에 대해서 내가 쭉 타이틀과 함께 관련된 기본적인 학위 논문의 정보를 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을 모두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초록을 쭉 읽어보시고 나서 이 아티클이 마음에 든다면 아까처럼 원문 보기 아이콘 눌러서 원문까지 확인하신 뒤에 이 정보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엔드노트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리스에 보시되면은 해당되는 관련된 정보의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원문 보기 아이콘 우측에 보시되면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서지정보 내보내기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 이 나타난 창에서 우리는 내보내기 형태를 엔드노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엔드노트로 선택을 하셨으면 서지정보 형식을 선택하세요가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데, 체크박스는 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파일이 다운로드 될 텐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앞전에처럼 동일하게 엔드노트 라이브로 레퍼런스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관련된 정보들을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지금은 저는 학위 논문을 들어왔는데 학위 논문을 잘 들어와요. 근데 가끔 가다 지금 몇몇 선생님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 한글 초록이 깨져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깨져서 들어오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다 특수문자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잘못 들어온 키워드들이 있으면은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 지우시고 난 다음에 비어져 있는 필드에다가 내가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검색했던 창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국문 초록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국문 초록을 그대로 다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 요거를 복사를 해오고, 엔도트 라이브를 와서 잘못된 부분은 지워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앞전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메뉴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비어있는 에디트 탭을 필드를 하시게 되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 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엔드노트의 어느 필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메뉴도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여기다 페이스트 해주시게 되면은 국문 초록을 정상적으로 붙여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정상적으로 붙여놓은 국문 초록이 끝나게 되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세이브 버튼 누르시고 썸머리 탭에 가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초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문헌은 가끔 가다가 초록이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가 작업이 다 끝났어요. 오늘 작업이 다 끝나서, 이제 수집을 다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이제 종료하시게 되겠죠. 종료하시기 전에 대부분 우리는 뭘 생각하면은, 오늘 한 거 저장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파일 메뉴에 세이브로 가시게 되면은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세이브 버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디트 탭의 편집이 이루어졌을 때, 이 편집이 있을 때만 세이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특이하게 레퍼런스가 한 번 딱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저장이 끝나버려요. 내가 수집을 하면 그냥 그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닫아버리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그냥 잘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다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서 실행한 상태에서 상단 파일 메뉴 오픈 라이브러리, 불러오기죠. 불러오기를 통해서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실행하시게 되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ENR 파일과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이터 폴더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ENR 파일을 열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수집했던 12건 남아있고, 앞전에 제가 주기 남긴 것들 잘 남아있죠? 입력한 것도 다 세이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은 내가 편집을 한 것들에 대한 세이브가 되겠고, 실제적으로 레퍼런스 수집하게 되면 바로바로 세이브가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DBPR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학술 문헌들을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사시기보다는 DBPR을 통해서 이제 원문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문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보시는 저널들 중에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저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각 저널들 사이트들마다도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뭐 내보낸다라는 의미, 익스포트 또는 인용한다는 의미의 사이트 뭐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엔드노트라는 명칭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하셔서 똑같이 받으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저널단 이렇게 웹상에서 구성되어 있는 논문들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걸 보셨는데 사실상 요새는 이렇게 논문 자료만 수집하지는 않으시고 웹페이지 같은 경우도 좀 수집하신 경우도 많아지시고요. 도서 자료 같은 경우도 수집하신 경우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버튼이 없습니다. 엔드노트로 내보내기 버튼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직접 입력은 상단의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선택해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상단의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팝업 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는 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값들, 필요한 값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교환 파일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입력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 항목 입력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명 입력 필드만 좀 특이하게 한 줄에 한 명의 저자씩을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잘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여러 명의 저자를 쭉 일렬로 입력하시게 되면은 그걸 전체 저자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성과 이름은 성, 이름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인 이승재 같은 경우도 이, 승재 또는 이, s.j.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기관명을 입력하실 때는 쭉 입력하시는데 가장 끝에 콤마만 입력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잘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저널 아티클을 손으로 입력하신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책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입력하시게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거를 입력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 책을 입력할 때는 먼저 이 저널 아티클로 되는 레퍼런스 타입을 바꿔주셔야 되세요. 레퍼런스 타입의 저널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는 드롭다운 바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식들을 제공하는 걸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형식들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 쓰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일단 책 형태를 많이 써요. 그럼 여기는 대부분이 여기 저자명, 그다음에 출판 연도, 책 제목,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출판 지역과 출판사 정도만 거의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더 넣고 싶은 정보들이 있게 되면은 나머지 필드에다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정도 입력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책 형식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고 북 섹션 형식으로 또 다른 형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챕터로 구분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책을 한 저자 또는 여러 명의 저자가 전체를 쓴 경우는 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챕터로 구성된 건 뭐죠? 챕터 1의 저자가 따로 있고 챕터 12의 저자가 따로 있어요.
챕터마다의 저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 전체를 에디팅한 에디터들이 별도로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어서와 타이틀 항목에는 챕터 저자와 챕터 제목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에디터와 북 타이틀에는 책 전체의 편집자와 책 전체 제목, 그 나머지 출판자와 출판사는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페이지도 추가를 해놨네요. 챕터의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웹페이지를 한번 그냥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요렇게 입력하는 거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어떤 거 보여드리면 좋을까 해서 저는 국가통계 포털을 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시스의 국가통계 포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트로덕션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통계 자료를 입력하고자 해요.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통계 자료 입력하실 때는 국내 통계는 코시스를 많이 쓰시고 있고, 해외 통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시게 되면은 S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스타티스타라고 해서 전 세계의 통계 데이터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가 또 있죠. 그래서 이게 국내와 해외 이렇게 통계는 이런 식으로 보시고 있고, 물론 국내 통계에서도 각각의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별의 자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잘못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이런 경우예요. 통계에 보도자료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보도자료라는 거는 결국은 이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이 된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3월 산업 활동 동향, 이게 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인용을 하시는 경우들 간혹가다 있으신데, 요거는 이제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관련된 원자료가 있을 거예요. 원자료를 인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들이 다시 편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원자료를 인용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내 통계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주제별 통계에서 그냥 보건 쪽으로 가서 아무 통계나 찍도록 할게요. 그냥 국민보건의료실태 통계에서 2020년 의료 이용 이렇게 한번 들어갈게요. 입원 이용 해서 아무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러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 논문의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다 집어넣고자 해요. 근데 이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도 엔드노트를 보낸다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소 출처라고 보이실까요? 주소 출처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처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통계청의 이 코시스는 항상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본적으로 따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걸 따라서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제가 새로운 레퍼런스 만들려고 했죠. 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웹페이지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저자명은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자명에는 보건복지부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출판된 연도는 2020년 버전이긴 한데 2025년도에 갱신이 되긴 했네요. 하지만 이제 출간이 된 거는 2020 자료이기 때문에 2020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여기서 실수하신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나는 코시스 국내 통계 포털에서 했으니까 제목은 코시스 국내 통계 포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결국 제가 인용한 자료에 여기를 보고 이제 똑같이 구글에 검색할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2020의 제목. 그렇죠? 그럼 제목을 국내 통계 포털로 하시게 되면 메인 페이지로만 랜딩이 됩니다. 이 테이블로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올려면은 여기 있는 게 제목이 됩니다. 물론 주소 출처에도 이 제목을 쓰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제목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판 지역과 출판사는 알면 좋은데 모르면 안 쓰셔도 웹페이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꼭 넣으셔야 될 거는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를 오늘 날짜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이유는 뭐가 되냐면은 제가 25년 4월 30일에 왔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가 요 모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가 한 6개월 뒤에 이거를 인용할 때 쓰거나 또는 데이터를 꺼내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거나 변경되거나 수정되어 있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내가 4월 30일 봤을 때는 이런 정보였는데 6개월 뒤에 지난 뒤에는 이 정보였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다시 이 어세스 데이터를 수정하고 내 논문의 내용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언제 확인했는지를 표시해 놓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URL 정보가 되겠습니다. URL. URL만 잘 입력하게 되면 누구나 이걸 입력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단에 있는 URL은 호시스에서 안 쓰고요. 여기 각 테이블마다 URL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URL을 그대로 카피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다 이제 입력했으니까 세이브 버튼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창은 닫으시면 되세요. 그런데 엔도트 라이브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 거가 하나 완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는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거는 구글에서 수집하는 방법인데, 앞전에는 계속 학술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글은 전체 웹 포탈 검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인 형태만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오긴 하지만은 나온 아티클이 신뢰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피어 리뷰가 잘 되는 저널인지는 선생님들이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학술 검색이라는 거라는 명칭 때문에 학술적인 신뢰도가 있는 거가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임나드의 구조만 갖고 있으면 다 긁어와요. 그래서 구글은 절대 아티클의 신뢰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널 자체의 어떤 신뢰도는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실의심 학술지가 검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적으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중요한 거는 여기 좌측 상단에 선 3개를 누르시고 설정 버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한 대로 꼭 저장하셔야지만 검색 결과에서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 요게 생성이 됩니다. 이건 그냥은 안 나타나요. 이 설정을 한번 꼭 해주셔야 되시겠고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뒤에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거는, 이 클릭 한 번으로 뭐 연구 논문에 접근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거를 내 크롬이나 이런 데서 추가하라고 자꾸 메시지가 팝업이 뜰 때가 있어요. 크롬에 접속하게 되면은 추가하지 않아도 엔드노트 사용에 지장이 없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추가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